오늘 2023년 첫날 증시 일단 시작은 좋았는데 장 후반 들어서 환율은 급등하고 위험자산 주식 가치는 떨어지는 전형적인 약세장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전강 후 약으로 새해 첫 거래일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아시아 전체에서 중국, 홍콩, 일본, 대만 전부 다 휴장이고 우리만 개장을 해서 그야말로 동방의 외로운 등불 신세였는데 그 등불 색깔이 처음에는 빨간불이었다가 오후에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K증시에서는 이걸 이제 런던 고라니 탐구 생활 주린이 편 이걸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우리 K증시에서도 똑같이 빨간불일 때는 절대 근처에도 접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그때 무조건 진입을 하자. 그러다 다시 빨간불로 바뀌면 무조건 튄다. 우리 K증시가 새해 첫날부터 변덕을 부렸던 이유는 바로 중국 제조업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47.0 기록해가지고 이미 뭐 경기 침체냐 확장 국면이냐 그 기준선인 50선 밑으로 뭐 기어들기 시작한 거는 이미 오래됐고요. 작년 9월부터니까 벌써 한 5개월 이거 한참 됐고,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평가인데 예상치가 48.9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 크게 미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봉쇄를 풀기 막 시작을 했던 그 시기인데 11월 달 49.4보다 오히려 수치가 더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 제로 코로나 봉쇄 때는 아예 공장 문을 닫아가지고 사람들이 출근을 못 했었다면은 이번에는 공장 문을 완전히 활짝 개방을 했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몸이 아파서 공장에 일을 하러 못 나와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12월 차이신 PMI 47.0 이거 까딱하면은 앞에 46점 얼마 나올 뻔했는데 그나마 47.0으로 턱걸이로 47 붙였는데 이 수치가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정말 모든 경제 주체가 다 얼어붙었던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결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또 중요했습니다. 야, 진짜 중국은 정말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중국 지표 잘 나오면은 이제 막 공장 또 잡아 돌리면서 당장 우리한테 미세먼지 날라오고 또 전 세계 석유하고 원자재 다 빨아들인다고 또 상품 시장 막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른다고 연준이 또 눈에 쌍심지 켜고 막 금리 쳐 올릴 준비하고, 만약에 또 그렇다고 중국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오늘처럼 뭐 글로벌 경기 침체니 뭐 공급망 차질이니 이런 얘기 또 나오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야, 중국 지금 코로나 진짜 심각한가 보다.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생산이 마비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소리 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또 중국이 지금 뭐 하루 1억 명씩 확진 터지고 있네, 뭐네 또 막 그런 괴담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아, 진짜 저 예전에 정말 예민한 여친이랑 사귈 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오빠 나 살쪘지? 그래서 아니야, 지금 딱 보기 좋아. 그러면은 아, 뭐야, 그거 살쪘단 소리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그 피자에 제로 콜라 먹는다고 그랬는데 오빠가 그냥 콜라 시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러고 난리야. 그럼 다음에 또 오빠 나 살쪘지? 물어봐서 아니야, 너무 말라 보여. 그러면 또 나 요새 자꾸 눈 밑에 꺼져가지고 죽겠는데 말라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니면 나 지금 뭐 가슴 작아 보인다고 좀 비꼬는 거야? 또 이렇게 난리.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오빠 나 살쪘지 묻길래 그래, 좀 찐 것 같아. 그럼 이제 또 히스테리가 시작되면서 내가 돼지라서 좋냐? 뭐 너만 뚱뚱하니까 억울해서 나도 살찌라고 고사 지냈냐?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 PTSD가, 그 트라우마가 중국 경제 지표 때문에 이번에 되살아날 줄이야. 런하, 반갑습니다. 새해 계획들 어떻게 좀 세우셨습니까? 뭐 거의 90%가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남성분들은 술, 담배 끊고 운동하기, 요거 아닌가요? 이제 주린이 분들은 어떻게든지 올해는 원금 회복하자 이거죠. 하여튼 오늘 미국이랑 유로존 대부분의 국가들이 뉴 이어스 데이 그 대체 휴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선물도 우리 시간 화요일 아침부터 개장을 하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가 아무것도 참고할 지표가 없는 어떤 그 깜깜한 밤에 나침반도 없는 항해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나라 밖의 투자자들과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는 환율만 이제 봤을 때 이걸로 안전자산, 위험자산 그 선호도를 체크해야 됐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1270원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좀 부담이 됐죠. 일단 뭐 이거는 그냥 준비 운동 정도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이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부터 전 세계 글로벌 증시 1월 효과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그러니까 이번 주 증시 다 마감하고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 발표가 나오는데, 일단 미국은 11월, 12월이 아시는 대로 뭐 쇼핑 시즌의 대목이다 보니까 이때 유통업체들 판매직 일자리, 그리고 외식, 레저, 여행, 호텔, 카지노 이런 쪽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시즌인데, 지난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보셨다시피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그 대폭 할인하는 그런 온라인 쇼핑에만 치중을 했고, 뭐 이게 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밖에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돈 쓰고 이런 인구가 많이 줄었다. 대신에 이제 식비만 늘었는데 그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똑같이 작년하고 4인 가족이 이제 뷔페 먹으러 갔어. 근데 작년보다 다 막 2만 원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비를 해도 식비만 늘어났다는 게 그런 소리가 아닌가. 거기다가 미국도 12월에 한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12월 셋째 주, 넷째 주 거의 동부 지방은 그냥 다 집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고용지표 비농업 일자리 예상치는 18만 건에서 많아봤자 20만 건 정도로 정말 연중 최저 수준으로 지금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가 되게 진짜 겸손하게 낮게 잡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고용지표에서도 또 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올 경우에 연준은 이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더 가늘고 길게 유지하겠다, 이런 논리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나 웡은 미국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연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느린 속도라고. 아니, 고용 악화가 연준의 기대의 희망사항이라고요? 근데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소리가 현실이라는 게 참 정초부터 더 기가 막힌 대목이죠. 아무튼 그러면서도 이번에 고용지표가 지금 낮은 기대치처럼 혹시 더 폭망을 한다고 해도 미국의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을 꺼트리기에는 아직도 너무 고용이든 뭐든 수요가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노리고 있는 수요 파괴를 통한 인플레이션 잡기, 여기에 있어서 여전히 수요가 너무 왕성하다. 즉 어떤 사람이 지금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려는데 문제는 식욕이 줄지를 않아. 그래서 웬만큼 운동시켜도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살이 안 빠져. 그래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 그 연준이 고안한 게 바로 숟가락을 못 들게 손목을 부러뜨린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은 이빨을 한 반 정도 뽑아버린다. 이거 얼마나 잔인해, 이거. 여기서 이제 숟가락이 미국 빅테크 대량 레이오프고 이빨이 바로 GDP 성장률이죠. 아니, 실제 미국 GDP 예상치가 작년 2.1, 올해 1.1이니까 진짜 이빨을 윗이빨이든 아랫이빨이든 하여튼 절반 뽑아버린다는 거야. 자, 현재 페드와치에 반영된 당장 다음 FOMC 금리 인상을 보면은 0.25% 확률이 67.7%, 그리고 0.5% 확률은 32.3%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0.5%포인트로 줄인 다음에 이번 2023년 첫 FOMC에서는 그거보다 더 줄여가지고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근데 거의 정해진 시나리오였긴 한데요. 만약에 이번 주말 고용지표 나왔는데 이 0.5% 금리 인상 확률 쪽이 50% 위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또 금융시장은 질풍노도의 1월 달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당장 2월 1일 날 0.5% 금리 인상을 또 한다. 그럼 그 다음 3월에는 아무리 이제 0.25%포인트로 그 폭을 줄인다고 해도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0.5 두 번 하고 0.25 한 번, 그리고 바로 금리 동결로 끝낸다?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코스를 종료하기에는 힘드니까 막판에 0.25% 금리 인상 한 번 더 추가하고 그 다음 금리 동결한다. 이럴 공산이 크죠. 그럼 이제 5월 3일 FOMC에서 비록 0.25%포인트라도 예상치 못했던 금리 인상이 추가되면서 최종 금리는 이제 0.5%가 추가로 올라가는 거죠. 다음이 이제 이번 주 내내 또 우리가 눈을 뗄 수 없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현재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확진자 통계가 불투명하고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겨울에 코로나가 저렇게 급속하게 막 퍼지다가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또 출현을 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스, AFP 통신 등 유럽계 언론사들에도 지금 현재 도배가 막 되면서 아예 미리 이름도 붙여가지고 이번에 또 지난 2020년 코로나 초창기 1차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뉴 웨이브라고 이름 붙였어요. 바로 이 뉴 웨이브가 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 신화통신, 환구시보 이런 데는 요딴 지적이 과장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 정도 확산은 충분히 다 예상하고 제로 코로나를 풀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수순에 불과하다. 거기서 안 벗어났다. 이렇게 우기면서 현재 중국 내의 인민들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산업활동 등은 전부 정상적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아니 그럼 오늘 PMI 지표는 도대체 뭐냐고. 내 트라우마는 어디서 보상받냐고. 일단 중국도 오늘까지 휴일인데요. 외신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 부속 화산병원 관계자가 상하이는 이미 지난 12월 22일부터 코로나 감염자가 정점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현재 감염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대요. 근데 상하이 전체 인구가 2,400만이니까 이미 절반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이미 걸려서 면역이 생겼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아직 안 걸렸다고 하면은 이제 정점이 지난 게 결국 절반은 아직 남았다는 소리죠. 그럼 전체 확진자 중에서 0.5%가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치면은 이것만 해도 5만 명인데, 뭐 그래도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뭐 한꺼번에 5만 명을 수용할 의료시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국 전역으로 봤을 때는 14억 명 중에 0.5% 그러면 700만 명인데 중국 내의 병상 숫자가 이거 다 수용 가능한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중국 보건의료기관들의 병상 수가 이미 800만 개가 넘는다 그러네요. 와, 이거는 진짜 좀 놀랍더라고요.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오늘 그나마 우리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해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는데요. 우선 골드만삭스는 지난 12월 달에 일찌감치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의 기대감을 쭉 낮춰놨죠. 이거 저희 내일 뉴스 미리 보기 외국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의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조 8천억으로 나와가지고 국내 증권사들의 컨센서스 7조 초반대 이거를 완전히 그냥 강스파이크로 후려쳐버렸습니다. 바로 그 골드만삭스가 정확하게 열흘 만인 오늘 바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 2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6만 3천 원 콜했고요. 대신에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담당 일진이자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 보고서로 정말 공매도 세력들에게 거의 노벨상을 받은 모간 스탠리. 여기도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만 8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그 실적 대비 적정 주가 구하는 모델에 대입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향후 12개월 기준 불 케이스를 보면은 9만 5천 원, 그리고 베어 케이스로는 4만 9천 원, 그리고 베이스 케이스가 오늘 6만 8천 원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 첫 거래일 기념으로 외국계 증권사들의 현재 삼성전자 목표가 전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늘 맨 앞에 골드만삭스 7만 2천 원, 그리고 조금 전에 모간 스탠리 6만 8천 원 빼고 목표가 높은 순서대로 보면 크레딧 스위스 아직도 8만 6천 원, 다이와 증권 8만 원, JP 모간 8만 원, UBS 8만 원, HSBC 역시 8만 원, 맥쿼리 증권 8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CLSA 증권 7만 8천 원, 노무라 증권 7만 4천 원, 루프캐피탈 7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반도체 국가대표를 봤으니까 약간 이제 상비군 정도 위상, SK하이닉스도 목표가가 높은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보면은 크레딧 스위스가 13만 원, 노무라가 12만 7천 원, 시티그룹이 12만 3천 원, 모간 스탠리 12만 원, 골드만삭스 11만 5천 원, JP모간 11만 원, 서스퀘 하나가 9만 2천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우리 증시 사실 출발이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전부 대량 투매 맞고 알아눕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막판까지도 강세를 유지한 업종이 바로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여기 완전히 쌍도마차 역할을 제대로 했던 것이 현대차하고 기아. 이거는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연말 바이든이 급하게 서명한 그 법안 내용 정리해드렸잖아요. 거기에 IRA 보조금이 우리 현대차, 기아, 리스 이용 출고 고객한테 보조금 7,500달러 적용 가능하게 바이든이 풀어줬다고 이 약발이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는 외국계 12개월 목표가를 보니까 JP모간이 26만 원, 크레딧 스위스 23만 원, 골드만삭스도 22만 원 보네요. HSBC 21만 5천 원, 모간 스탠리 18만 원, UBS 17만 5천 원, 맥쿼리 증권 17만 원 이렇게 목표 주가 제시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지난주로 돌아간다면 현대차 파란불일 때 과감하게 진입을 해가지고 길을 건너고 빨간불로 바뀌는 오늘 같은 날 바로 그냥 탈출을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그냥 신호대로만 가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이거죠.
근데 그걸 어렵게 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 전문가들, 장사치들, 마바라들의 가스라이팅인데 그것만 없으면 그냥 신호대로 파란불에 그냥 과감하게 길에 진입하고 빨간불일 때 얼른 피하고 그렇게 그냥 신호등만 따르면 되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또 보세요. 지난주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라고 급등했다가 오늘 완전히 날아가 버린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강원랜드 하여튼 중국 관련주들도 다 똑같잖아요. 그걸 네 글자로 추격한 게 떨줍 올팔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 혹은 주린이분들을 뭐 조롱하는 그런 밈이 아니고요. 가치 투자, 뭐 장기 투자 이런 거 외치고 다니는 그 마바라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니네들한테 가스라이팅 안 당한다. 그런 어떤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우리만의 구호라고 봐야 맞죠. 아니, 당장의 방향성도 못 읽는 인간들이 지네 능력 부족, 그 책임 모면하려고 가치 투자 팔고 다니는 거고, 단기 투자도 똑바로 못하는 장사치들이 장기 투자라고 해서 뭐 성공할 리 또한 만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인 정보 민주화는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해온 한 발 앞선 정보들을 우리도 페어하게 함께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위급 관료들, 정치인들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은 절대 장중에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일에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일의 뉴스가 워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언론사가 다루는지 그리고 밑에 댓글 반응이 어떤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나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보민주화입니다. 자, 내일은 1월 3일 화요일이고요. 일단 미국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2시까지가 공식 공휴일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 일정은 산업부가 바이오 관련해서 LG화학 오송공장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LG화학의 사업 분야 중에서 바이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가 뭐 안티에이징 그런 여러 장비랑 의약품부터 해가지고 뭐 항암제, 비만 치료제 하여간 한 20개 넘는 신약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불안한 거는 이러다가 또 뭐 좀 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물적 분할 때리는 거 아닌가. 앞에 가치 투자 무역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K 증시에서는 유상증자, 물적 분할 그리고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주 위하는 척 잠깐 하다가 주가 좀만 오르면 바로 재매각 해버리는 거. 또 그리고 지난 레몽레인 때도 봤지만 드라마 대박 나가지고 주가 급등하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바로 주식 다 팔아버리고 내다바이 쳐버리잖아. 그것도 무슨 사모펀드 이런 데도 아니고 무려 대주주가 그렇게 했다고. 근데 무슨 놈의 가치 투자야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와인이랑 위스키는 오래 묵을수록 좋다고 그 말만 믿고 그냥 줄창 몇십 년 묻어놨는데 나중에 병뚜껑 까보니까 식초가 됐던가 아니면 다 증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던가. 그럼 그 묻어놓고 기대하고 그랬던 그 세월은 대체 누가 다 보상해 줄 거냐고. 또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보호예수 물량이 무려 2억 7천만 주가 풀려요. 여기 이제 CJ, CGV, 키다리 스튜디오 뭐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자, 다음 내일 이제 정부 일정은 또 중기부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공표합니다. 이건 이제 증시에서 핵심이 바로 스마트 공장, 디지털 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3D 프린팅 정도.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개시 의무화 이 시행하는 첫날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배포에 나섭니다. 요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제가 그 총리실 TV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렸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제 그럼 증시에서도 동물복지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죠. 다음 내일 과기부는 데이터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요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6G하고 사이버 보안 이쪽 테마가 핵심이고요. 다음 내일 이제 증시 일정은 조금 씁쓸한데 하여튼 1,100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빗썸홀딩스의 이정훈 전 의장 1심 내일 선고 날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징역 8년 구형했는데 뭐 1심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잘들 아실 거고 변호인단 잘 써가지고 뭐 사기는 어떻게든지 그거는 오해십니다. 투자자들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특가법 정도 그리고 뭐 횡령 배임 이런 거 적당히 인정하고 추징금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하면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한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자, 다음 화요일 저녁에는 미국에서 12월 제조업 PMI 나오는데 앞에 보신 중국하고는 반대의 결과가 예상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미국 경제 지표는 무조건 너무 잘 나오면 독이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